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 플러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소식을 더 이상 남일처럼 여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지켜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복지부사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중엔 보육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치원과 학교도 아동들에겐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해 사례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학대가 친부모에 의한 것, 계부와 계모,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아동학대 가정의 23.3%는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파악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14년 기준 전체의 2.6%임을 감안하면 빈곤가정에서의 학대 발생 비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힘없는 자녀들에게 해소하려는 심리 문제를 가진 부모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빈곤가정에서는 주로 신체적인 학대뿐이 아니고 방임도 같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쉼터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도 중복적인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13세에서 15세. 이 연령대에선 정서, 신체, 성적 학대 발생 비중이 모두 높았습니다. 전체 15,458건의 학대 중에선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5,657건에 비하면 거의 4배로 뛰었습니다.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과 착한 신고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통계 수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아동학대가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률은 아동 1000명당 1.1명으로 9명인 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협조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희진 기자, 방금 전 보도 내용대로 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또 최근에는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동학대 예방이 더 이상 국민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가 되다 보니 이 전 연령대에 걸쳐 학대 사례 조사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미취학과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기록이 없는 전혀 없는 영유아 또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까지 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에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에 취약한 계층 5천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또 처벌 분위기도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게 아동학대 사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조치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린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빈곤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강명순 이사장 나와 있는데 강명순 이사장과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터를 보면 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들의 심리,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정말 아이를 아동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특별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요즘은 만화나 이 핸드폰 중독이 돼갖고 굉장히 아이들이 또 막
대들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부모들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내 거다.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 안 하고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예. 학대를 하면서도 이게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약화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그뿐 아니라 아동 양육 방법,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은 심리 치료도 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드림풀에서 74명의 아이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아동 학대 당하고 있는데요. 제일 부모님이나 이 사회에 요청하고 싶은 건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자격증을 완벽하게 받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사회가 어떤 아동이든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가 우리 내 옆집의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인식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식 아니고 내 손자 아니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요. 무관심한 갑자기 게 사실이겠죠. 애가 막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예. 아니면 옷을 제대로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아니면 막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거 훔치고 팔다리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야 엄마의 기쁨이 되라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팔다리에 멍이 있거나 예. 또 갑자기 아이가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학교를 안 가고 막 돌아다니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런 아이들 볼 때는 이 아이는 학대받는 아동이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네. 좀 그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에는 좀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정말 연이어 이어지는 이 아동 살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아동 살해 문제 그동안 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제가 올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방송이 돼서 2004년도부터 2016년까지 3월까지 인터넷이랑 언론 자료를 다 뒤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90개의 사건이 있었고요. 아이가 그 90명의 그 사건 중에서 122명이 죽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부터 1년 된 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우리 저소득,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들이 중학생까지 키웠다가 생활고 돈 없다고 애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죽여놓고 부모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42명이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죽여놓고 부모님들 21명이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친부모가 89%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 부끄러운 나라죠. 네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울증 때문에 또 아동 양육에 대한 그 교육의 그 가능성이나 뭐 자격도 없고 판단 기준도 없고 인식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 불화가 생겼을 때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는 제일 많은 숫자가 빈곤 생활고 때문에 30% 이상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가난한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뭐 국회나 정부나 에서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네, 맞습니다. 막 눈물 나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3월달, 4월달에 선거하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20대 국회가 이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텐데요. 말씀처럼 이런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이사장님과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좀 우리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울면서 왜 이렇게 애들을 죽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후진국입니까? 했더니 택시 아저씨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죽입니다. 그래 왜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성경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네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위해서 우리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서 드림풀에서 아동학대와 살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지키고 정말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국회나 정부나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그냥 뭐 아이들 학교 결석한 거 인재사 전수조사하는 건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애들 죽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각 개인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체 전반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교회마다 특별 아동들을 지키는 특별 모임을 만들어서 네, 기도하면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노력이 예, 필요할 것 정말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지금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 부모는 당연하겠고요. 또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